이틀 전 발생한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객기 제작사인 에어버스 등 프랑스 측 조사위도 급파됐는데 본격적인 합동 감식은 안전을 확인한 뒤 시작될 전망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불이 난 여객기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와 국가수, 경찰과 소방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객기를 만든 프랑스 측 조사위도 합류했습니다. 여객기 안에는 화재로 인해 날카로워진 곳이 많고 항공유 16톤도 아직 실려 있어 본격적인 합동 감식은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화 원인이 다시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그 화재로 인해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단은 앞서 여객기 음성 기록과 비행 기록 등이 담긴 블랙박스를 회수했습니다. 특히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28열 선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유력하게 점쳐지는 보조 배터리 등 승객 짐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등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사고로 에어부산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째 지켜오던 무사고 기록이 깨졌습니다. 대한항공에 편입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한편 홍콩행 대체편에는 화재 여객기 승객 169명 가운데 8명만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경남도 2위 향토기업인 대저건설이 며칠 전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막대한 미수금을 버티질 못하고 무너진 건데요. 지난해부터 지역 건설업계 전체가 줄줄이 도산의 위기를 맞으면서 고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 대저건설입니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도내 2위인데 지난 16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서울 마곡지구 개발 사업과 창원 현동 공동주택 현장 등에서 미수금이 700억 넘게 쌓이면서 버티질 못한 겁니다. 비단 대저건설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지역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동도급으로 진행했던 창원 현동지구 건설에서 주관사인 남양건설부도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대저건설마저 공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저건설은 경남 15곳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연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업계에선 급격한 공사비 상승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10년도 1월에 건설 공사비 지수가 100이었다면 24년도 말에는 130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신탁사가 20% 정도를 공사비 유보금 명목으로 미리 떼면서 실질적인 공사비도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현장에 돈이 부족해져도 신탁사는 최소 이익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공사만 하면 손실이 나게 된 겁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런 상황이면 모두가 고사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가려고 할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 법정관리 들어가고 나면 보증서 발급이 신규로 안 됩니다. 이제 타절 대상이 돼버립니다. 대형 건설업체의 고사는 지역 경제 자체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시공사와 신탁사의 약정 개정이나 회생 신청 기업에 대한 보증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시니어 세대의 급증은 국내외 디지털 헬스 산업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헬스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요. 레츠고 스타트업. 오늘은 CES 2025가 주목한 지역 디지털 헬스 기업들을 김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레미야. 이름을 부르자 무릎 높이 크기의 로봇이 귀여운 눈을 깜빡이며 다가옵니다. 궁금증에 답해주며 교감을 나눕니다. 사용자의 건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보호자나 119에 바로 연락합니다. 노년층에게 특히 중요한 여러 약품들의 복약 지도까지 가능합니다. 다제 약물을 체크해드리고 이거는 1시간 후에 드세요. 얘는 같이 드셔도 됩니다. 혹은 이거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식의 것들을 레미가 알려줍니다. 경남의 중견기업 신성 델타테크가 개발한 노년층 반려돌봄 로봇 레미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단계에서는 인지이해 단계이고 2단계에서는 디지털 케어라고 해서 건강 정보를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그 모든 정보를 챗GPT처럼 LLM 정보를 활용해서 그걸 고객한테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그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드셋과 비슷한 모습의 스마트 홈 케어 기기입니다. 전기 자극으로 턱 관절 기능을 개선하고 두통을 완화시켜주는 특허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지역의 청년 스타트업 제품으로 역시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좀 관심이 높고 조금 전에 이스라엘 분관계자도 이제 구매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꿈꿔왔던 작은 세상이 이제 점점 이제 실현이 돼가는 그런 느낌. 전기근육 자극요법과 스파를 융합한 스마트 욕조와 XR 기술 기반의 소아사시 디지털 치료제 역시 세계 최대 전자쇼 CES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디컬 ICT 운영을 통해서 서비스 나름대로 융합했던 이런 것도 연구 개발도 좀 하고 기술 작업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진출하기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노력하면 된다. 올해 CES가 주목한 핵심 기술은 AI, 첨단 모빌리티, 그리고 디지털 헬스입니다. 창업 3년차 스타트업부터 오랜 음력을 자랑하는 중견기업까지 부산 경남 기업들도 첨단 디지털 헬스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NN 김건영입니다. 창원시 간선급 행버스 체계 BRT 노선의 주요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이 제14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5월 개통된 원의대로 BRT 구간의 주요 교차로에 이미 색깔 유도선을 표시해둔 상태이며 향후 추가 필요에 따라 유도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365 안심병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해까지 76병실 400여 70상이던 안심병동을 올해 84개 병실 456병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병실당 간병 전문 인력 4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환자를 돌보는 전국 첫 365 안심병동은 경남도가 지난 2010년 자체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형 한류 종합행사 지자체 연계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5 대형 한류 종합행사와 연계한 지역 행사로 부산항 축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부산항 축제는 기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류 콘텐츠를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